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110페이지 봅시다. 110페이지 보면, 토지 이동의 의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봅시다. 자, 첫째 줄에, 요 개념 문제보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 토지 이동의 첫째 줄에 봐요. 토지의 표시, 뭐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지요. 요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다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우리 봐요. 여러분 바닷물 매립에서 무슨 등록해요? 신규 등록하지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지요. 또 여러분의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한다? 말소하지요. 말소하고, 자, 여기에 토지가 100제곱미터 했어요. 100제곱미터 했는데, 요걸 A 토지인데, 6대4로 분할합니다. 자, 여러분, 6대4로 분할할 때 청량해야 돼요? 청량 안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A 토지가 60대고, B 토지가 40대지요. 자, 면적이 바뀌고 경계도 바뀌었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변경되거나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마거나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이동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토지 표시 아닌 거 있죠. 토지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뭐 주소 변경이라든지 소유자 바뀌는 거 있죠. 이런 건 토지이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 한다. O다 X다. X지. 왜? 새로이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변경, 말소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회색 글씨 있죠? 회색 글씨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 잠깐 설명하고 이제 볼게요. 우리가요, 토지 대장에는 현재 임야로 되어 있어요. 지적 공부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있죠? 농민들이 요걸 개간해서 뭡니까? 개간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개간해서 뭐로 사용하고 있다?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현재 지목이 임야예요? 전답이에요? 임야지요. 자, 공부상의 지목이 지목입니다. 전답인데. 자, 임야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농민들이요. 임야에서 전답으로 지목 변경해요? 보통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요. 전국에 저러한 토지가 얼만큼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적소관청은 자, 직권으로 있죠. 직권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워요. 자, 직권으로 세웁니다. 요거는요, 원칙 어떻게 세우냐면, 시군구별로 수립하대요. 부득이할 때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 세울 때요, 승인하는 절차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소관청이 직권하니까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만약에 승인이 들어가면요, 그건 O다 X다. X입니다. 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겠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요. 기록을 하고, 토지이동 정리해야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이때 정리는 신청의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옛날에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 요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 봅시다. 승인이라는 말 들어가면 틀려요. 틀리고,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O예요, X예요? 왜 X예요? 이 동입니다. 근데 이 동인데 여기는 지금 이 동돼 있어요, 이용돼 있어요? 이용돼 있죠. 이용이 틀렸어요. 뭘 해야 된다? 이 동해야 됩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도. 자, 무슨 문제다? 기출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한번 봐봐요. 옆 페이지. 토지등 종류 나오는데, 옆 페이지. 자, 무슨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이지요. 우리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되지요. 우리가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하고 난 뒤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뭡니까? 등록하지요.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강제로 등록하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대상 토지 나오고요. 자, 신규 등록 신청은 사유가 있으면 며칠 내에 한다?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에 신규 등록 서류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뭐 소유권에 관한 서류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넣어줘야 되고,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봅시다. 밑에 두 번째 줄에.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돼 있죠. 가름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서류 있죠. 소유권에 관한 서류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제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소관청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확인해주면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다, X다. X지. 시도지사의 확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이에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뒤로 넘겨봅시다. 등록 및 정리 방법. 신규 등록은 청량해야 되지요. 청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봐요.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 그럼 국으로 등록해야 되지요. 4번, 5번 중요합니다. 4번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토지대장에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도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입니다. 자, 답에서 대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그러면 답을 대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놀러 보내주면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치겠지요. 여기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나중에 등기부를 고치는 것이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등기 촉탁에서 제외돼요? 고칠 등기부가 없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 5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규 등록하고요. 분할 청량하지요? 등록전화 청량합니다. 요 세 가지 청량해요. 청량하면 청량 성과들을 통해서 면적 결정합니다. 근데 요걸요, 신청할 때는요, 신청할 때는 청량 성과들을 제출해요, 안 해요? 제공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배울 건데요. 신규 등록전화 분할 청량하잖아요. 그럼 청량하면 이거 누가 검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합니다. 그럼 검사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 소관청이. 그럼 우리가
청량청구 받았는 걸 가지고, 검사했는 청량청구 받은 걸 가지고, 이미 소관청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관청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전환 나와요? 등록 전환 나오지. 약간 까다로운데, 요건 설명을 먼저 하고요. 책에 줄 긋고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목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목을 여기에 묘,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임야나 묘지는 어디에 등록하는 장부예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는 장부지요. 자, 임야대장 및 지금 어디에 등록이 됐어요?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겠지요. 자, 요걸 형질 변경합니다. 자, 형질 변경의 뜻이 뭐예요? 절토란 말은 깎는 거지요. 성토 메꾸는 거지요. 토지의 모습을 변경시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대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거지요. 자, 토지대장 및 무슨 도에? 지적도에 등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이라는 말은요,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뭐 시키고? 말소시키고, 여기에 새로 등록하지요. 새로 등록이 전환됐어요, 전환 안 됐어요? 전환됐죠. 등록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바뀌지요.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있다,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자, 그리고 반드시요. 등록전환할 때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뭡니까? 임야도의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돼요. 자,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뭐로 간다? 데려가야 됩니다. 역은 안 됩니다. 역은 지적도의 소를 임야도에 데려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임야도의 대를 지적도에 소로 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임야도의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도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임야도에 등록된 것보다는 지적도에 등록된 것이 어떻게 돼요? 개발이 용이하고, 또 소에서 데려가면 그만큼 뭐하게 개발할 수 있다? 정밀하게 개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등록전환 할 때는 원칙인 지목이 바뀌죠. 원칙은 뭐를 수반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자, 원칙은 뭐를 수반한다? 지목 변경을 수반해요. 요까지 한번 보고 책 한번 봅시다. 자, 등록전환 한번 봐요. 봐요,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또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의 토지를 축척이 큰 지적도에 옮겨 등록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뭘 높인다? 정밀성을 높인다 되어 있죠. 정밀성을 높인다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 1번 한번 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되는 경우 되어 있죠. 여기 원칙입니다. 여기 뭐라고? 원칙입니다. 거기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딱 미주쳐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해서 형질 변경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할 토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시험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지목 변경 사유하면 안 돼요. 무슨 사유다? 등록 전환 사유입니다. 무슨 전환 사유? 등록 전환 사유예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있고 1번, 2번, 3번 나오죠. 요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1번 하나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1번 한번 봐요. 여기 지금 대부분 토지가요, 등록이 전환돼서 대가 되고 일로 갔어요. 지적도 갔어요. 자, 대부분 토지가 뭡니까? 지목이 바뀌면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지적도 갔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죠.
근데 요 묘지 있죠. 묘지를 깎으려고 하니까요. 문중근 어르신들이 뭡니까? 결사반대합니다. 묘지를 깎으면 집안에 대가 끊기고 후손들이 망한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묘지를 깎았어요? 못 깎았어요? 못 깎았지. 그러면 묘지라는 지목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없어요? 그대로 있죠. 근데 요 하나만 보고요. 임야도 두는 것이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요 묘지라는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료들 따라서 어디 등록해 주겠다? 지적도에 등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등록은 전환됐지만 지목은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자, 시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O다, X다. X고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건 O지요. 그건 O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등록 전환은 며칠 내에 신청한다? 60일. 며칠 내에?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옆 페이지 봐요. 4번에 1번. 등록 전환할 때는 청량한다 했지요. 왜? 여러분, 임야도에 무슨 축척을? 소축척을 지적대로 가니까. 대는 뭐예요? 정밀하잖아요.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긴 면적은 적어질 수 있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새로 청량을 해야 돼요. 청량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2번의 첫째 줄 봐요. 등록 전환한 다음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과 임야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요. 말소하고 3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고요. 4번 아까 등량선고도 첨부 규정은 뭐 됐다? 삭제됐겠지요. 삭제됐고 그 다음에 2번에 있죠. 2번에 여기 줄 거 봐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만약부터 줄 거예요. 만약 종전의 청량 결과 임야대장상의 토지 표시서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 또 넘쳐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정정 밑줄 쳐요. 직권정정 밑줄 치고 별표시해요. 자,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직권정정이다, 신청정정이다, 직권정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칠판 봐봐, 칠판. 지금요, 임야대장의 면적이요, 여기 100제곱미터고요. 임야도의 경계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청량해 보니까요. 면적이 130제곱미터 나왔고, 경계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것이 맞겠어요? 새로 청량이 맞겠어요? 새로 청량이 맞겠지요? 그러면 이걸 뭡니까?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 정정된 것을 여기에 등록합니다. 정말 이해돼요? 신청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입니다. 자, 그 다음 분할 봅시다. 분할. 자, 옆 페이지 분할. 자, 지금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분할은 내가 청량한다 했어요? 청량 안 한다 했어요? 청량한다 했죠? 청량하고 그 밑에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나오지요. 2번, 3번, 4번을 묶어놔 봐요. 2번, 3번, 4번. 자, 2번, 3번, 4번이 임의 신청입니다. 자,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 1번은 의무적 분할입니다. 자, 1번은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 나와있죠? 제일 끝에 나와있죠? 자, 의무적 분할인데. 자, 2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믿거나 말거나 통시에 의하면은요, 30년 전에 내가 뭡니까? 영기군에 땅을 10,000제곱미터 사놨어요. 10,000제곱미터. 그때는 뭐 살 수도 있잖아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요, 그걸 세종시 되고 난 뒤에 뭡니까? 내가 안 팔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10,000제곱미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팔면은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뭡니까? 사는 사람 별로 없겠죠? 요때는 내가 분할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거기에 불합리한 뭐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나왔죠?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우리 지목이 뭐예요? 유지지요. 유지고, 여기에 국어가 있어요. 국어, 또랑이 있고, 여기에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이 한 필지예요. 답이 한 필지인데, 저수지에 비가 많이 나와요. 비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또랑에 물이 넘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게 됐어요. 그리고 뭐 비가 그치더라도 계속 또랑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걸 한 필지에 두개 불합리하잖아요. 요거 따로따로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분할이 포함된 뭘 받았어요? 개발 행위를 받았죠. 그때 역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분할 2번, 3번, 4번은 분할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다? 소유자 자유예요. 근데 1번 한번 봐봐요. 1번. 1번이 의무적 분할인데, 자, 여기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가 여기 임야가 있어요. 요 임야를 개간해서 있죠.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다르게 됐어요? 용도가 다르게 됐죠. 요걸 무슨 분할합니다? 의무적 분할합니다. 무슨 분할? 의무적 분할해요.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며칠 내에? 60일. 위반해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줄 겁시다. 제일 마지막 줄 거예요.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뭡니까? 용도가 다르게 되면 지목이 바뀌겠죠. 그럼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뭐도 같이 넣는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자, 뭐도 같이 넣어준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겨봐요. 넘겨보면, 자, 분할할 때는 청량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합병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합병할 때는 청량해요, 청량 안 해요? 안 하지. A 토지가 50이고 B 토지 50이면 어떻게 돼요? 양필지의 경계를 지우고 도함화 되지요. 도함화 되니까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밑에 합병 요건 한번 볼게요. 합병 요건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1번 지목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죠. 자, 뭐가 같아야? 지목이 같아야. 2번 지번 부여직이 동일해야 되죠.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 여기에 봉천동이 있어요. 서울의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인데, 자, 요거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지번 부여직 리화동이 같잖아요. 요거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한 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요, 동이 다른 필지가 한 필지에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리화동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집안은 연속돼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6번 있지요.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죠. 자, 이거 한번 봐요.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되는데, 요거 미등기하고 미등기는 한 필지 할 수 있죠. 합병해서. 기등기와 기등기도 한 필지 할 수 있죠. 근데 미등기와 기등기는 한 필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시고 7번 별 표시예요. 7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별 표시하고. 자, 8번 한번 볼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지분이 같거나 주소 같아 합병할 수 있죠. 또 합병할 토지에 경지정리 안에 토지가 밖에 두지 않을 것. 안과 안, 바깥 밖은 되는데 안과 밖은 안 돼요. 특히, 자, 7번 되도록 할게요. 7번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7번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7번 봐, 7번.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요 7번 하기 전에 요걸 알아야 7번 할 수 있어요. 요 토지의 일부에 있죠. 토지의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때 지역권은 성역지입니다. 자,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 못해요?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다? 있지요? 자, 이거 한 필지, 이 지금 한 필지입니다. 요만큼 땅 빌려가 어떻게 돼요? 일부 땅 빌려가 임차권 등기해놓고 포장마차 할 수 있죠? 전세권 등기해놓고 포장마차 할 수 있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지역권은,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요역지다, 성역지다. 성역지입니다. 우리 요역지는 뭐예요? 전부만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일부에 있죠.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필지를 뭐 하기 전까지는, 분필하기 전까지는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된다고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한 필지 이만큼 있는데 요거도 저당권, 요거도 저당권, 요거도 저당권, 한 필지에 저당권이 500개 나옵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필지를 나누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걸 기본 배수로 깔고요. 자, 이걸 기본 배수로 깔고. 자, 지금부터 이제 7번 합니다. 자, 여기서 봐요. 자,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 갑이요. 요걸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해요. B 토지로 합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일부에 뭘 수 있고, 전세권 올 수 있고, 토지 일부에 뭐요? 전세권 올 수 있죠. 또 여기에 임차권과 전세권 합병되지요. 일부에 올 수 있잖아. 여기에 임차권과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임차권은 일부에 올 수 있지만 요역지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권하고 여기에 승역지 지역권 합병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권하고 여기에 가압류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없어요. 합병 안 되지요. 저당권도 일부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요.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어요. 요건 뭡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지요. 우리 요걸 뭐라 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가입니다. 이건 합병이 돼요. 근데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 이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주가적 공동저당하지요. 그러면 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한 줄로 외울 수 있다 했죠, 내가. 어느 한 토지, 양 토지에, 이런 것이 다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지요.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말할 수 있고,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가 붙어 있을 때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워요. 다시, 객관식의 요령이에요. 어느 한 토지 뭐라고? 양토지에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오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합병 신청입니다. 3번에 1번. 115페이지입니다. 3번에 1번. 여러분,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자유예요? 소유자 본인 자유이지요. 3번에 2번 있지요. 별 표시하고.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 의무적 합병입니다. 자, 무슨 합병? 의무적 합병이에요. 자, 읽어볼게. 토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될 토지 중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자, 여기서 밑줄 쳐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밑줄 쳐요.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활용된 토지? 동일 용도로 활용된 토지. 그리고 고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공공용 지목, 이렇게 적어놔요. 자, 무슨 지목? 공공용 지목, 이렇게 적어놔요. 자, 무슨 지목이다? 공공용 지목 적었어요. 적고,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며칠 내에 합병한다? 60일 내에 신청한다 돼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이거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전, 답, 과수원, 전 있어요. 자, 필지가 지금 4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도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동일용도 맞죠? 전부 다 도로로 만드니까.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공장용지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유지, 호수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 다 학교용지로 만들려고 해요. 다 동일용도 맞죠? 또 이거 봐요. 이거 전부 다 있죠? 대로 만들려고 해요. 전으로 만들려고 해요. 답으로 만들려고 해요. 유원지로 만들려고 해요. 다 무슨 용도다? 동일용도 맞죠? 둘 다 동일용도예요. 동일용도인데, 자, 이거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 끼 공공용이에요? 밑에 끼 공공용이에요? 위에 끼 공공용이지요. 요거는 공공용 지목 성격이고, 이거는 공공용이 아니라 사유재잖아요.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에 안 들어가고, 이거는 의무적 합병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다 합병하고 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뭐를 만들어? 공원 만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합병하고 공장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의무적 합병은 이 필지상의 토지가 무슨 용도로 활용되는데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 지목의 성격이 무슨 지목일 때? 공공용 지목일 때 의무적 합병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며칠 내에?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에 그 밑에 지목 변경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대장에 지목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개간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목이 임야예요, 전답이에요? 임야입니다. 우리가 지목은요, 공부의 지목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뭡니까? 지목변경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사유 한번 볼게요. 대상토지. 1번 한번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지목이 대가 되겠죠. 두 번째, 여기 틀리기 쉽죠. 토지 용도 바뀐 경우 지목변경이 되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 지목변경이 돼야 안 돼요? 책 봐요. 책에 된다 되잖아. 틀리기 쉬워요.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도 뭐가 된다? 지목변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이 건물의 지목이 뭐예요? 됩니다. 돼. 근데 이 건물 주인이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요. 이걸 통째로 뭡니까? 교회에 기부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전부 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용지 된다? 종교 용지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겠죠? 됐고. 자, 그 밑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 공사 준공 전하는 거 있죠. 준공 전 또 한번 쳐봐요. 여러분 우리가 착공은 뭐예요? 착공은 공사 시작이고 준공은 뭐예요? 공사 완료지요. 그러면 준공 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 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중? 공사 중.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옛날에 여기 있죠. 세종이 다 영기군 땅이었잖아요. 여기 옛날에 다 전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중에 있지요. 미리 뭡니까? 대로 아파트 지을 때 대로 미리 지목변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목적에 맞게끔. 이해됩니까? 다 됐고. 자, 그 밑에 작은 글씨 한번 봐요. 작은 글씨. 작은 글씨 봐요. 자, 읽어볼게.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여기 규제를 받지 않는 밑주시고요. 규제를 받지 않는 밑주시고, 그 다음에 전닭, 과수원, 상환의 지목변경일 때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원래는요, 요약집이 아니고 원래 그 기본서에는 뭡니까? 지목이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지목 변경 관련된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서류를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쉬워요. 두 번째 거 이거 한번 봐요. 두 번째 거 어디 시험 잘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전, 답, 과수원, 전대 있죠. 자, 이게 농지죠, 농지. 농지인데 전답 과수원입니다. 답에서 전으로 바뀌거나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거나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뀌거나 전에서 답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어도요.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막고 생략하고 지목변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과수원에서 대가 된다든지 전에서 도로 만들다든지 이때는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요? 생략 못해요? 생략을 못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뭡니까? 지목변경 관련된 서류를 넣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전답, 과수원, 상환에는 서류를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자, 앞에 건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지역이에요. 여기가 도시개발지역인데, 도시개발지역이에요. 도시개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벽돌집이 있어요. 벽돌집이 있고, 이게 도시개발의 목적이 뭐냐면 공장으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벽돌집이 있고요.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이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도시개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토지 대를 뭡니까? 다른 집을 바꾸는 거 있지요. 규제 안 받아요. 그냥 불도저 밀어버리면 됩니다. 밀어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여기가 뭐냐면 향교가 있어요. 향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개발 할 때 향교가 있잖아. 그럼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아니지요? 향교는 불도저 밀어버려야 돼요. 향교를 다른 지목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돼야 돼요. 향교 지목변경이 규제를 받겠죠. 그때는 뭡니까? 서류의 첨부를 생략해야 돼요. 서류를 넣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서류를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규제를 받는 지역은 뭐예요? 서류를 넣어줘야 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서류를 넣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지목 변경 60일 내에 신청하고요. 자, 그리고 4번, 1번 한번 봐봐요. 지목 변경할 때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청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 2번 있죠. 우리 지목 변경은 일시적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요. 무슨 원칙이 있다? 영속성 원칙이 있지요. 자, 지목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적어놔요. 책에 없는 건데. 요거 하나 적어놔봐요. 책에 없는 건 하나 적어놔봐요. A라는 사람이 있죠. 지적소관청에다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요. 요걸 뭡니까? 반려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에서 지목을 변경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지. 그럼 우리 판례가 있죠. 이렇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버리면요. 우리 판례가,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했잖아요. 그때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봤어요. 행정처분 보니까 결국은 행정소송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송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바로 밑에, 116페이지 바로 밑에. 축척 변경 나오지요. 첫째 줄에 지적도 동감쳐요. 첫째 줄에. 자, 축척 변경은요,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임야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객관식 이렇게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도면 내에서 소에서 대로 간다. O다, X다. X지요. 도면 내가 틀려. 도면은 뭐도 들어가요? 임야도 들어가잖아요. 임야도 들어가잖아. 자,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이에요. 자, 그 밑에 봐요. 축척 변경 대상 나오지요. 2번에. 축척 변경 누가 하느냐면요. 누가 하느냐면, 자, 누가 하느냐면요. 이거 한번 봐요. 누가 하느냐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 있고요. 직권을 할 수 있고, 또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 소관청이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하지요. 지적 소관청이 바로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뭘 해서 신청을 해서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에 보면요, 그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동일한 지번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서 통일성이 없는 데 돼 있죠. 여러분, 지번 부여지역은 리와 동이지요. 그럼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그럼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요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신림동이 있어요. 신림동. 자, A 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고요. B 토지의 축척이 1000분의 1이에요. 신림동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있어요. 축척 변경은 뭡니까?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 아니에요. 근데 지금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뭐로 고쳐야 돼요? 500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500분의 1로. 소에서 뭐로 가니까? 대로 가니까 전체 리동에서는 축척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대축척의 의미가 뭐예요?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당기는 면적은 적어질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새로 청량을 해야 돼요. 새로 청량을 해야 되는데, 청량하기 전에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무슨 공고일 현재? 시행공고일 현재 미리미리 합니다. 설치합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여러분, 경계점 표지가 내가 뭐라 계속 우리나라 말로 말뚝 했잖아, 말뚝.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소유자가 이렇게 다 박아놔요, 말뚝. 소관청이 박아놓는다, 소유자가 박아놓는다. 소유자 박아요. 자기 토지의 경계 소유자가 제일 잘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소관청 박아놓는다 하면 틀려요. 소유자 박아놓습니다. 자, 이래놓고 새로 청량했어요. 새로 청량하니까 면적이 어떻게 나냐 볼게요. 새로운 경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A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지요. B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지요. 그럼 A 토지는요,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B 토지는 청산금을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산금의 뜻이 뭡니까? 차이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거예요. 자, 차이 면적에 대해서 뭐라고 환산한 것? 금전으로 환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땅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B는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청산금 어떻게 정하냐 볼게요. 청산금을 어떻게 정하냐.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집원별로, 집원, 우리 1필지 몇 집원이에요? 1집원이죠. 필지별로입니다.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요. 자, 제곱미터당 뭘 조사한다? 가격을 조사합니다. 가격을 조사해서 요걸 어디에 제출하냐면 축척 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해요. 제출을 합니다.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볼게요. 자, 여러분, 땅값을 정할 때 있잖아. 산 밑에 있는 땅값하고 도로가에 있는 땅값하고 다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번별로 하는 거 말하면 필지별입니다. 1필지 1지번이니까 필지별로 땅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제곱미터 땅값을. 이해됩니까? 조사해서 축적평에 제출하면 축적평에서 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조사하는 땅값이 타당한가 타당 안 한가 심의해야 되겠지요. 심의하고 의결해서 있지요. 요걸 지적소관청에 보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청산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결정돼서 나왔잖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공고를 합니다. 나는 청산금을 공고를 해요. 며칠 이상 공고한다? 15일 이상.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있죠.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고지서 수령통지를 발부해요. 그 다음에 요거 봐요. 납부고지를 요걸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고, 요건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수령통지 요거는 받은 날이 아니고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지급한다? 6개월 내에 지급합니다. 받아서 주니까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지급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저게 이거 한번 봐봐요. 저게 네 필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청산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 축적평균 하면요, 수백 필지, 수천 필지예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다가 보면 딱 맞아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안 떨어지면 청산금이 부족하지요.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해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남지요. 남으면 누구의 수입을 한다? 지자체의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봐요. 이게 봐요. 청산금이잖아요. 돈이잖아, 돈. 돈인데, 자 봐요. 나는 납부하는데 5억을 낸다 생각하는데 7억을 내라 해요. 또 나는 뭡니까? 3억을 지급한다 생각하는데 1억밖에 안 줘요. 그 불만 있어요? 불만 없어요? 불만 있지요? 그럼 봐요. 납부고 이제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입니다.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무슨 신청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소관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축척변경 한번 하잖아요. 한번 하면은요, 돈이 개입되잖아. 그 돈이 개입되면요, 여러분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절차를 쉽게 해야 돼요? 까다롭게 해야 되지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정말이잖아. 돈은 뭐보다 더 진하다? 피보다 더 진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거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봐요. 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예요? 3분의 2 이상의 뭐라고?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입니다. 자, 시행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 그리고 청산공고는 며칠 상이고 아까? 15일.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며칠 상? 20일 상. 자, 여기 또 잘 들어봐야겠어. 여기 잘 들어봐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봐요. 또 여기서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했죠. 납부하고 지급했어요. 딱 지급했습니다. 요때 뭐가 되냐면 축척 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예요. 요 공고 1에 있죠.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 정해집니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 경계 좌표 면적이 정해져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토지동하지요. 그럼 요걸 뭡니까? 축척 변경 확정 공고 1에 즉 토지 이동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축척 변경 무슨 일에?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동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발생했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축척 변경 했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종시 특별자치시 가서 등록해야 되죠. 그럼 요게 지적공부를 뭐 해준다? 정리해줘야 되겠죠. 자, 지적공부 정리해주면, 자, 요까지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공부가 이 경계 좌표 면적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정리해주잖아요. 정리해주면 맨 마지막에 뭐를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우리 사실이 바뀌면 지적공부 고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뭐를 고친다? 등기부 고쳐야 돼요. 맨 마지막에 등기부 고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촉탁합니다. 자, 무슨 촉탁? 등기촉탁해요. 여기 축척변경 절차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책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책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돼요? 또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설명이 없는 것 하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122페이지. 122페이지 봐요. 자, 122페이지 보면 축척변경위원회 나오지요. 자, 무슨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지요. 상설기관이에요? 임시기관이에요? 임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축척변경 할 때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봅시다. 5인 이상 매빈일의 위원, 10인의 위원이지요. 근데 이거 봐요. 여러분 아까 축척변경하면 어떻게 돈이 깁되잖아요. 소유자들이 눈에 불을 켜겠죠. 그러면 위원 소개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자,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5인 이하 할 때는 뭡니까? 전원을 위촉합니다. 소유자가 몇 명 이하 할 때는 5인 이하 할 때는 전원을 위촉하고, 그 축적 변경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적 소관청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지적 소관청.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자, 옆 페이지 아니고 2번 한번 봐요. 위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지적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지명하고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기능 한번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회의는 누가 소집합니까? 위원장. 회의는 누가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회의죠, 회의. 3번에 2번. 회의는요, 우리 일반의 회의하고 똑같아요. 일반의 회의가 어떻게 합니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마한다? 심의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통지,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동안 쳐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축척 변경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O다, X다. X지요. 왜냐면 아까 축적변경위원회는 상설기간 켰어요? 비상설기간 켰어요? 비상설기간이니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도 돼요. 축적변경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124페이지를 할게요.